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초단기 합격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 전기장치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은 전기장치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5에서 8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건설기계에서 전기는 뭐 할 때 사용하나? 전기차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동하는 부분이나 유압을 사용해서 작동하는 부분에는 전기장치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축전지를 계속 충전해서 시동할 때 사용되고, 기동 전동기에 사용되고, 충전장치, 각종 전구류, 등화에 사용하고, 에어컨 히터, 냉난방에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A로 나타내고, 저항 R은 ohm으로 나타낸다. 기호가 빠졌네요. ohm으로 나타내고, 전압 E는 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전류 I는 전압 E 나누기 저항 R입니다. 저항이 분모로 가고 전압이 분자로 간다.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 관계, 전압은 전류와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전압이 36V다. 저항이 2ohm이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끔 나온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다.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전류는 아퍼항이다. 아퍼항. 그리고 전력 P는 전류에다가 전압을 다시 곱한 게 되겠고, 전류는 아퍼항이니까 전력 P는 R분의 E 곱하기 전압 되겠죠. 그래서 R분의 E 제곱이다. 그리고 전류의 3대 작용은 발화자입니다. 발화자. 전류의 3대 작용은 발열, 화학, 자기작용이에요. 발화자다. 축전지의 충반전 작용은 화학작용입니다. 기계적인 작용 아니고 화학작용 맞죠? 축전지의 작용은 황산과 순납이 접촉해서 황산납과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전의 화학작용. 반대로 충전 시에는 물 분자가 줄고 황산 분자가 늘어나서 전해액이 증가되고 산소가 발생하는 역시 화학작용입니다. 자, 축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세지겠죠? 전압은 2개가 되고 용량은 1개와 동일합니다. 반면에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사용 시간이 2배로 늘어나겠죠? 전압은 동일하고 용량, 사용 시간이 2배가 된다. 이런 전기장치의 기본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인데요. 전동기, 모터의 원리는 왼손 법칙, 발전기의 원리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동기의 원리가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왼전 오발, 왼전 오발 이렇게 외웁니다. 왼전이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오발, 오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왼전 오발. 축전지 배터리의 용도는 시동할 때 필요합니다. 기동 전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배터리의 힘이다.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발전기 출력 및 부하의 언밸런스를 조정하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한다. 그리고 그 전기에너지를 다시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이 축전지, 배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건설기계에 쓰는 축전지 배터리의 종류에는 납산 축전지, MF 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납산 축전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짧고 무겁습니다. 납산 축전지의 양극판과 음극판이 뭘로 돼 있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양과 음해, 양과 음해 이렇게 외우면 되고, 양극판은 과산화납, 음극판은 해면상납으로 돼 있다. 양과 음해. 납산 축전지의 극판의 작용물질은 떨어지기가 쉽고, 전해액은 묽은 황산을 쓰고 자연 감소 시에는 증류수로 보충합니다. 전해액은 묽은 황산, 감소 시에 증류수로 보충한다. 납산 축전지. 자, 전해액을 보충할 필요가 없는 납과 칼슘의 합금으로 돼 있는 게 MF 축전지인데, 밀봉 촉매마개를 사용하고 자기 방전이 적고 보존성이 우수하고 비중계가 부착돼 있다. 비중계 부착돼 있다. MF 축전지. 알칼리 축전지는 전해액이 알칼리 용액이에요.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어 수명은 길지만 비싸다. 알칼리 축전지. 자, 축전지에 관련된 기출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축전지의 급속 충전은 긴급할 때만 사용하고 충전 시간은 짧게 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해야 한다. 다 맞습니다. 축전지 급속 충전은 긴급할 때, 충전 시간 짧게,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 다른 보기 하나 나오겠죠? 축전지 전해액이 빨리 줄어드는 원인은 케이스가 송산됐거나 과충전됐다. 전압 조정기가 불량하다. 전해액이 빨리 줄어듭니다. 케이스 송산, 과충전, 전압 조정기 불량. 축전지가 겨울철 온도가 내려갈 때 축전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 온도와 비중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비중은 상승합니다. 용량이 저하되고 전압이 저하된다. 자, 비중 상승한다 체크하시고요. 축전지 전압이 낮다, 조정 전압이 낮고 다이오드가 단락됐거나 케이블 접속이 불량할 때 전압이 낮습니다. 축전지 전압이 낮은 이유는 조정 전압이 낮다, 다이오드 단락됐다, 케이블 접속 불량하다. 다음, 납산 축전지 충전 시에 화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폭발 위험 때문이죠.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폭발하기 때문이다.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 화기 가까이에서는 하면 안 된다. 납산 축전지 증류수를 자주 보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과충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충전되고 있으면 증류수가 빨리 줄어들고 자주 보충해야 된다. 과충전되면 전해액이 갈색을 띠고 양극판 격자가 산화되며 양극 단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푼다. 자, 어떻게 외우냐? 과충전하면 갈산동 배불뚝이 된다. 갈색되고 산화되고 불룩하게 부푼다. 과충전하면 갈산동 배불뚝이 된다. 자, 납산 축전지를 장기간 방전 상태로 두면 극판이 영구 황산납된다. 못 쓰게 된다. 장기간 방전 상태 두면 극판이 영구 바보 된다. 황산납된다. 못 쓰게 된다.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는 이유는 발전기 다이오드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 분리 이유, 발전기 다이오드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일반적으로 시동 전동기를 기동 전동기라고 하는데요. 자, 디젤 기관 같은 내연기관이 처음 작동, 시동할 때 축전지의 전원을 사용하여 1회 폭발을 일으켜서 크랭크축 회전을 먼저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은 시동 모터, 기동 전동기다.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곳 시동 모터입니다. 자, 기동 전동기죠. 전동기 모터입니다. 그래서 왼전 오발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된다. 왼전 오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왼손 법칙은 전동기 모터다. 건설기계 전동기는 축전지의 전원으로 시동 기동하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씁니다. 직류 직권 찍찍 전동기.
건설기계 전동기예요. 전동기의 종류에는 직권식, 직렬 전동기가 주로 사용되고 분권식은 병렬 전동기고 복권식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권식은 계작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분권식은 병렬로 연결. 기동 전동기 시험 항목에는 무회저 있습니다. 무회저, 무부하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 시험 있다. 무회저. 기동 전동기 시험 항목이고요. 기동전동기의 회전력 시험은 정지시의 회전력을 측정합니다. 운전시의 회전력 아니다. 회전력 시험은 정지시 회전력을 측정하고 전기자 코일의 시험은 그로울러 시험기를 이용합니다. 전기자 코일 시험은 그로울러 시험기 이용한다. 기동전동기의 동력 전달은 일단 시동 모터, 기동전동기가 1회 회전을 하면은 그 토크를 플라이 휠로 전달해 주는데 이 기동전동기의 구성은 클러치, 시프트 레버, 피니언 기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순서는 클변종입니다. 클변종이다. 그래서 이 시동장치의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기동전동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링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기동전동기에 부착되어 있다. 이 플라이휠 링기어의 손상 시에 기동전동기는 회전되나 엔진이 크랭킹되지 않습니다. 자, 크랭크 축의 맥동적인 회전 관성력을 부드럽게 바꾸는 이 플라이휠의 링기어가 손상되면 아무리 기동전동기에서 동력을 생산해서 이 엔진을 크랭킹 시키려고 해도 구동 피니언은 돌아도 이와 연결된 링기어가 손상돼 있으면은 엔진을 크랭킹 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버러닝 클러치란 기동전동기는 일단 1회 시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동 후에는 구동 피니언이 계속 물려 있으면은 이 전동기가 엔진 회동력 때문에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기동전동기의 피니언이 링기어에 물려 있어도 엔진 회전력이 기동전동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된 클러치가 바로 오버러닝 클러치입니다. 자, 기동전동기에 관련된 핵심 기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이유는 기동전동기는 배터리로 작동하죠.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 접촉 불량, 배선과 시동 스위치 손상과 접촉 불량, 브러쉬와 정류자의 밀착 불량. 하지만 오일이나 벨트에 관한 보기가 나온다.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시동전동기는 배터리로 기동하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그런 보기는 옳고 다른 오일이나 벨트 문제, 엔진에 관련된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무회전, 무부하 시험, 회전력 부하 시험, 저항 시험 있었죠? 정류자 시험 아닙니다. 무회전. 시동이 걸린 후에 스타트 키를 계속 온 상태로 누르고 있으면 기동전동기에 부착된 요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휠의 링 기어를 돌려주는데 엔진 구동력으로 시동이 된 이후에도 계속 돌아가게 되면 피니언 기어가 손상되고 수명이 단축되겠죠. 겨울철 시동전동기의 크랭킹 회전수가 낮아지는 원인은 엔진 오일의 점도가 상승했다. 저온으로 축전지 용량이 감소했다. 저온으로 기동 부하가 증가했다. 모두 시동전동기 크랭킹 회전수가 감소될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화 스위치? 요거 자체가 지게차나 건설기계 디젤 기관에는 없는 거예요. 점화 스위치 저항 증가 아니다. 엔진오일 점도 상승, 축전지 용량 감소, 저온으로 부하가 증가했다. 이런 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운전 중에 충전장치, 발전기와 레귤레이터가 있는데요. 발전기와 레귤레이터는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축전지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죠. 발전기는 크랭크 축에 의해서 엔진이 계속 돌아갈 때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레귤레이터는 이 충전할 때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레귤레이터의 기능은 일정 전압 유지다. 자, 발전기에는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로 나누고요. 먼저 직류 발전기의 구성품은 전철 커브정 이렇게 외웁니다. 전기자, 계자 철심, 계자 코일, 브러쉬와 정류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기자는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계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전자석이 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중간에 전자석이 된다. 자, 그리고 브러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정류를 해주는 것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자, 직류 발전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요 교류 발전기인데요. 왜냐? 건설 장비는 대부분 삼성 교류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교류 발전기가 나온다. 구성품에는 슬브다로스입니다. 슬링 및 브러쉬,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 슬브다로스. 교류 발전기고요. 교류 발전기의 특징은 고속이고 내구성이 좋고 브러쉬의 수명이 길고 소형이며 경량이다. 저속 충전 성능이 좋아서 널리 이용되고 역류를 하지 않는다. 컷아웃 릴레이나 전류 제한기가 필요 없고 불꽃 발생이 없다. 점검 정비가 쉽다. 자, 거의 모든 면에서 장점이 많죠? 자, 이런 교류 발전기는 슬브다로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슬링립은 브러쉬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로터를 전자석으로 만듭니다. 자, 교류 발전기에서 전자석이 되는 것은 로터입니다. 전자석, 로터. 그리고 브러쉬는 로터가 회전할 때 슬링립과 접촉하면서 로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브러쉬가 로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 다이오드, 정류기는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랍니다. 그리고 역류를 방지한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다이오드입니다. 교직 다이오드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교류 발전기 부품은 다이오드다. 자, 전자석, 로터, 전자석이 되는 로터는 펜벨트에 의해 돌려지면 전자석이 된다고 하죠. 전자석이 되어 회전하고 스테이터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은 그래서 스테이터 코일이에요. 전류가 발생되는 직류에서 전기자에 해당하는 것은 스테이터 코일이다. 자, 모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로 된 키워드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축전지의 전기를 정류자에 전달하는 것은 브러쉬입니다. 3분의 1 마모시 교체한다. 그리고 기동전동기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정류자를 설치합니다. 일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정류자의 역할입니다. 자, 디젤 교류 발전기의 고장 시의 현상은 발전기 고장나면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고 헤드램프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전류계 지침이 마이너스를 가리킨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시동이 꺼진다? 아니에요. 이건 가솔린에서는 그렇지만 디젤 교류 발전기에서는 고장났다고 바로 배터리 방전되고 시동 꺼지지 않는다. 자, 교류 발전기의 작동 중 소음의 원인은 각종 베어링이 손상됐다, 벨트 장력이 약하다, 고정 볼트가 풀렸다, 모두 기계적인 어떤 마찰에 의한 소음의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축전지 방전됐다고 소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직류 레귤레이터, 교류 레귤레이터. 전압 조정기가 레귤레이터인데요. 일정 전압을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레귤레이터. 자, 직류 레귤레이터는 역류 방지 컷아웃 릴레이가 있고 출력 전류 이상을 방지하는 전류 제한기가 있는 게 직류 레귤레이터. 전류 조정기 컷아웃 릴레이가 없고 전압 조정기만 있는 것이 교류 레귤레이터입니다.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는 접카트 있습니다. 접카트. 와, 접카트 있네요. 접카트. 접지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 있어요. 뭐가?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는 접지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이 있다. 레귤레이터가 고장났을 때는 발전기가 발전해도 축전지에 충전이 되지 않겠죠? 일정 전압을 유지해주지 못해서 충전되지 않는다. 자, 등화 장치에는 먼저 전조등이 있겠죠? 전조등 좌우 램프는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선식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오래 써야 되니까. 실드빔식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식 전조등이 있는데요. 먼저 실드빔식 전조등은 일체형입니다. 실드빔식 일체형이다.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일체형이라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조등을 전부 교환해야 된다. 실드빔식. 전등만 교체할 수 있다. 세미 실드빔식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있고 사용에 따른 광도 변화가 적은 게 실드빔식 전조등. 자, 세미 실드빔식 전조등은 전구만 따로 교환 가능하다. 요게 중요해요. 먼지, 습기가 들어가면 조명 효율이 떨어지고 할로겐 램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미 실드빔식. 자, 방향 지시등이 한쪽만 전멸이 빠르다면 가장 먼저 램프, 전구를 점검하면 되겠죠? 한쪽만 전멸 빠르다. 가장 먼저 램프 점검하고 한쪽만 고장일 때 그 원인은 전구 한 개가 단선됐다. 녹발생으로 전압이 떨어졌다. 규정 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쪽만 고장일 때 원인 맞습니다. 하지만 플래셔 유닛이 고장났다? 요건 아니에요. 자, 에어컨 신냉매는 R134A. R134A는 에어컨 신냉매입니다. 자, 계기판 경고등으로 방향 지시등, 제동 등의 확인은 운행 전에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 중에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충전 경고등 들어왔다. 충전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지 않으니까 경고등이 들어왔겠죠?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시동 끄고 오일 개통 점검합니다. 오일 경고등 즉시 시동 끈다. 기관의 온도계 눈금이 나타내는 것은 냉각수의 온도입니다. 기관 온도계 눈금은 냉각수 온도를 표시한다. 기관을 회전하여도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류계가 불량하거나 스테이터 코일이 단선됐다. 레귤레이터가 고장났다. 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레귤레이터가 고장나면 전류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전됐다고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축전지 방전 때문은 아니다. 자, 자가진단 기능이란 고장진단 테스트 단자로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며 필요시에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이 자가진단 기능. 제어 유닛 ECU란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에서 연료를 제어하기 위해서 센서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 정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가 ECU입니다. 전자제어 디젤 분사 장치에서 연료 제어를 위해서 각종 정보를 정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ECU. 자, 마지막으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는 두 개의 소자로 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PN 접합이라는 구조를 만들면 다이오드가 되고, 이 트랜지스터는 세 개의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서 NPN이나 PNP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거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가 이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다이오드는 소형이고 가볍습니다. 예열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작동하고 전력 손실이 적으나 고압 고전압에는 약하다. 자, 고압 고전압에 약한 것은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지스터도 소형 경량이고 고온고압에 약하다. 자, 다이오드 중에 포토 다이오드는 빛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전기 소자입니다. 포토는 빛이다. 포토 다이오드. 자,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소형 경량이고 고온 고전압에 약하고 수명 길고 내부 전압 강화가 적다. NPN형은 이미터 접지, PNP형은 컬렉터 접지인데 그냥 외웁니다. N으로 시작하고 이미터 접지니까 NE, P로 시작하고 컬렉터 접지, P컬, NEP컬. 트랜지스터의 NPN형은 이미터 접지, PNP형은 컬렉터 접지다.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은 지연회로, 증폭회로, 스위칭회로 있습니다. 찌증스가 트랜지스터 회로작용이다. 자, 이상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필기 한방의 정리 전기장치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46페이지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